이제 시간 됐으니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좀 놀랬습니다.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와이치 좀 할거 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아시죠? 자, 이쪽 오세요. 오늘 경기 변동할 거예요. 113페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1교시에는 경기 변동과 거미집을 할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되게 쉬우니까 좀 즐기면서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제가 10분 정도 요거 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계속 자주 좀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왜냐면 잊어버리실까봐 막 꽁꽁 아껴두시는 분 있어요. 꽁꽁 아껴두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쵸? 잘못 체크했는데 까먹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계속 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잊어버렸다 싶으시면요. 저희 밴드에 들어오면 다 있어요. 아시겠죠? 이 말씀 또 드리고 가야 돼. 안 그래도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밴드에다가 혹은 네이버에다 치셔도 돼요. 바로 네이버에다 바로 치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제 이름 치시고 송도윤 밴드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다가는 송도윤의 부동산 학교로 치면 바로 나오니까요. 여기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제가 자료 다 올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료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와 함께 진도를 같이 나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발 좀 아끼지 마요. 아시겠죠? 아끼는 분들 있어. 막 고이 접어두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떨어져요. 아시겠죠?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지고 교수님 막 더 달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합격해요. 근데 이거 막 고이 보관하는 분도 있어요. 무슨 유물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뭐 집안에 갑오로 둘 거예요 지금? 갑오로 두면 이렇게 장수에 바뀐다니까? 아시겠죠? 이거 빨리 보고 버리셔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오시죠. 자, 경기 변동입니다. 자,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은 경제론 후반부에 등장해서 한 해를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자, 그 전에 잠시만. 자, 이제 경제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경제론 배웠어요. 보통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하는데 첫 번째 배웠던 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개념 배웠고, 두 번째는 곡선과 법칙 배웠어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특징 이렇게 배웠습니다. 됐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죠. 제일 쉬운 거. 수요의 개념 3가지 뭐예요? 유량, 또 전적 개념, 유효, 수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개념, 곡선과 법칙, 변화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균형 배웠어요. 균형은 2가지 문제 나뉘네요. 숫자가 보이면 무슨 문제? 계산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QS와 QD를 같게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균형에다가 이동 혹은 변화다라고 나오면은 3가지 원칙 지키시면 되죠. 3가지 원칙. 첫 번째는 뭐였어요? 2개 비교해서 큰 것만 본다. 두 번째, 균형량은 큰 것 그대로 따라간다. 세 번째,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인기 있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 감소하면 인기 없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이 증가해요. 물량이 많아지네요.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됐어요. 물량이 없대요.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거 3가지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탄력성 나오네요. 탄력성은 수요는 몇 가지? 3가지. 공급은 몇 가지? 1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5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5가지 맨 위에 완전 탄력적. 두 번째 탄력적.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적. 누울수록 탄력적. 누우면서 했어요? 아, 나 완탄으로 바뀔게 했어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맨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은 돈 어떻게 벌으라고요? 정렬.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마이너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 교차 탄력성이에요. 역시 두 가지죠. 교차 탄력성은 대체제는 플러스, 보완제는 마이너스. 됐죠? 꽝 대신 닭은 대체제. 맥주와 닭은 보완제.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공급은 역시 한 개죠. 가격, 탄력성 5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는 경기 변동이고요. 다섯 번째는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잠깐만. 중요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 세 파트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나 균형은 계산 문제랑 이동 문제가 나오고요. 탄력성에서도 계산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은 한 해를 거쳐서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근데 올해 아마 나온다면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경제학에서 거미집 이론은 최근에 좀 사장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이 좀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미집 이론이 안 나오게 되면 경기 변동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에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안 좋죠. 이때는 출제위원도 문제를 좀 사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가 한 5월 달쯤 돼서, 아시겠죠? 요즘 물 떠놓고 빌고 있어요. 뭐 나와라 이러면서, 뭐 나올까 이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변동이랑 거미집 이론 할 거예요. 자, 페이지는 113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쪽 와보세요. 앞부분은 좀 시원시원히 넘어갈게요. 자,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대신에 늘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물가. 아이고, 시장에 갔더니만은 5만 원짜리로 살 게 없네.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맞죠?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5만 원짜리 들고 가면은 고기도 사고, 상추도 사고, 깻잎도 사고, 두부도 사고 다 샀죠. 근데 요즘에는 고기만 사기에도 급급하죠. 왜요? 물가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맞죠? 예전보다 물건을 많이 못 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 됐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스태그플레이션 요거 봅시다. 여기 시험에서 나왔는데 안 물어봐야 되는데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요거 두 개가 합치는 건데, 원래 여러분 불황이면은 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체크. 딱 한 번 나왔어. 35회 시험에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랑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로서 불황도 생기고 물가 상승도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체크. 자, 두 번째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았다가 경기가 나빴다가 하는 거가 되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체크. 나올 거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기 변동은 경기가 흘러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특징에서 볼 거예요. 쭉쭉 넘어오세요. 뒤에서 제가 그래프 그려드리면서 볼 거예요. 넘어오세요. 나머지는 중요한 거 아니야.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드디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경기 변동입니다. 부동산에서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보통 건물을 짓는 건축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건축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많이 힘들죠. 자, 그래서 보세요.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협의의 부동산의 경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협의라고 얘기하면 광의에는 뭐까지 포함되겠어요? 공장이랑 상가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됐고요. 자, 경기 변동의 유형에다가 비순환적 유형에다가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경기 변동의 유형에다가 비순환적 변동에다 체크. 자, 순환적 변동이라는 것은 사이클대로 돌아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이클대로 돌아간다. 들어보셨죠? 뭐다? 주기적으로 반복 현상이 변동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비순환적 변동입니다. 자, 비순환적 변동. 자, 첫 번째는 계절적 변동입니다. 자, 계절적 변동. 방학이 되면 학교 근처의 원룸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
개강을 할 때쯤 되면 학교의 공실들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계절적 변동을 얘기합니다. 자, 초세적 변동, 장기적 변동은 이거 재개발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개발하는 거. 자, 그럼 봅시다.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금마 아파트 말고, 동마 아파트 말고, 그 가운데 있는 아파트 있죠? 늘 아파트 경기에 기준이 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30년을 넘어서 가고 있죠? 밖에서 보면은 좀 힘들어 보여요. 그죠? 그거 재건축해야 되겠죠? 우린 그런 것들을 추세적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무작위적 변동. 요거 랜덤이라고 얘기해요. 랜덤. 요거는 여러분들 겪었어요. 뭐? 코로나. 그쵸?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겪은 거죠. 코로나 때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왜요? 금리가 낮았으니까.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푼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해외에 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더라고요. 야, 캐나다 집값 2배야? 막 이러더라고요. 영국 집값 막 2배 넘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비수단적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수단적 변동은 규칙적이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계절적 변동은 1년을 단위로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거. 요거 방학 동안에 학교 근처에 원룸 공가율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추세적 변동은 됐고요. 요거 이제 재개발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이다. 무작위적 변동은 부규적인 변동이다라는 겁니다. 요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자, 쭉쭉 넘어오시고요. 요건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합시다. 선행지표, 후행지표. 자, 선행지표는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서 뭐가 있다? 건축, 허가량, 분양실적, 수주, 공실 등이 있고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니까는 뭐다? 건물 지었다, 거래량 등이 있습니다. 후행지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공량이니까요. 자, 한 장 넘어오시고요. 쭉쭉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셔서 119페이지까지 넘어오세요. 여기는 지문 나와봐야 한 지문이에요. 지문 나와봐야 한 지문. 자, 경기변동의 특징. 여기 하나만 체크 넘어갑시다. 여기서 봐야 되는 지문들이 좀 있어요.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변동 주기가 훨씬 더 긴 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보통 한 17년에서 18년 정도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저점도 깊고 정점도 높아서 진폭이 크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는 후퇴 시와 회복 시에도 나타나므로 투기 조장이나 침체 늪에 빠지기도 한다. 최근에 경기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의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아세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코로나 때 8억이 됐어요. 8억. 이거 지금 얼마 한다고? 6억 정도 된다고. 아시겠죠? 2배 갔다가 절반 떨어진 거예요. 그럼 4억 했을 때보다 6억 했을 때 그래도 비싸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신 분들이 좀 힘든 거죠. 아시겠죠? 여기 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사야 될지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봐야 아시겠죠? 정확한 타이밍이 있어요. 금리가 싼가, 고정금리로 해주는가, 아시겠죠? 그런 것도 봐야 돼요. 근데 그때 마구잡이로 사시면은 부의 지렛대가 발생해서 위험할 수 있죠.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럴 거예요, 지금 분위기? 분위기를 이렇게 막 개판 내고 막 협조 안 하고 이럴 거예요? 안 알려준다? 알았어요. 됐어. 오늘 삐질 거야. 자,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는 먼저 갈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다. 요거. 경기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라는 겁니다. 요거 말고 계시면 됩니다. 뭐가 어려워. 자, 쭉쭉 넘어오시고요. 부동산 경기는 지역적, 개별적, 국지적으로 시작해서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요건 기출주면 잠깐 볼게요. 자, 기출주면 잠깐 볼게요. 자, 부동산 경기는 정점과 저점이 진폭이 크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 주기가 더 길다, 불규칙, 불분명, 불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되게 쉬운 편이니까요. 잘 들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홀수회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보세요. 29, 31, 33. 홀수의 단골이죠. 작년에 나와야 됐었죠.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수 있겠나요? 네. 그래서 그래요. 잘 보세요. 자, 경기 순환별 특징이에요. 자, 요건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경기 순환별 특징입니다. 경기 순환별 특징. 요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처음에 점차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요 바닥에 있는 것을 저점, 가장 꼭대기를 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경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요 시장에서는 경기가 살아 올라오는 거죠. 무슨 시장? 회복 시장. 맞죠? 회복 시장을 거쳐서 계속 올라가요. 무슨 시장? 상향 시장. 됐어요? 회복 시장, 상향 시장. 뒤에 잘 안 보이세요? 요거 색깔 좀 별로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잘 보이죠, 지금? 잘 안 보이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고칠게요. 네. 이제 보세요.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잘해드려야 돼요.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세요. 아시겠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아시겠죠? 건물주일 수도 있어. 잠재 우리 고객일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잘 포섭해두세요. 그리고 6월달 되면 종부세 내냐고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안 내면 다시 좀 이렇게 그렇구나. 낸다 그러면 언니 하면서 어디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어디서 종부세 내세요?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자,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죠? 무슨 시장? 후퇴 시장. 후퇴 찍고 나면 이제 경기 바닥이에요. 무슨 시장? 하향 시장입니다. 자, 저한테 들으시던 분들은 이제 다 알아요. 자, 중요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시되는 사람들이, 중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에서는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왜요? 누가 중요해요? 매도자. 자꾸 웃고만 있을 거예요? 나도 웃고만 있는다? 하하하. 읽으시면 됩니다. 하하하. 자, 이리 오세요. 자, 누가 중요하다고? 매도자. 매도인이라고 매도자라고 할까요? 매도자, 매도인 아시겠죠? 왜요? 파는 사람이 안 팔려고 하겠죠. 사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봐요.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아파트를 내놓으니까는 아파트 복도에 복도식 아파트 있거든요? 볼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3명이 뒤에. 진짜예요. 아파트 보여주는 게 퇴근하고 난 뒤에 보여주잖아요. 7시에 아파트 보고, 7시 반에 아파트 보고, 8시에 아파트 보고. 아시겠죠? 계약할 뻔 하다가 안 했죠. 큰일 날 뻔 했죠. 그때 샀으면. 연끌하려 하다가 참았죠. 그래서 제 앞에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말로는, 중개사분 말로는 맨날 빨리 결정하래. 빨리 결정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서 있었어요. 뒤에 이렇게 2번으로 서 있었어요. 집 보고 왔어요. 이렇게. 진짜요? 저 거짓말 안 해요. 집 보고 왔죠. 안 샀어요. 그때. 그때 안 사고 좀 지나고 떨어졌을 때 샀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누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매도자가 더 중요해요. 매수자는 별로 안 중요해요. 경기가 좋으면 파는 사람을 잘 꼬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사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쉬워. 경기 떨어져요.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경기 떨어지는데 사는 사람. 맞죠? 누구? 매수자.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이라고 얘기해요. 자, 과거 사례 가격은, 자, 잘 보세요. 한 달 전 이 가격이 여기였어요. 맞죠? 현재 가격 어디? 위에 있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새로운 사례 가격은, 현재 사례 가격은 과거 사례 가격에 비해서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꼬였어요. 자, 보세요. 자, 과거 사례하기 한 달 전이죠? 자꾸 웃으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 자, 다시. 피님 다시. 우리 할 줄 알죠? 다시. 자, 잘 보세요. 왜 자꾸 웃고만 있어요? 오늘 이상하네. 자, 이쪽 오세요. 자, 과거 사례 가격이죠? 한 달 전 가격이죠? 한 달 전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에 비해서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죠. 그래서 뭐다? 하한선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과거 사례 가격은 뭐? 하한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돼요. 이쪽 와보세요. 자, 그리고 한 달 전 가격 어디라고요? 여기죠. 한 달 전 가격. 현재 가격 어디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기가 떨어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사례 가격에 비해서 뭐다? 상한선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맞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경기가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포인트 두 개예요. 매 도자가 중요하다는 이렇게 하시고 하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 한선이 뭐라고? 과거 사례 가격. 경기 올라가요. 도와요, 안 도와요? 도쳐. 도하. 도타 하시면 되겠죠. 왜? 경기가 올라가니까 도타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경기가 떨어져요. 어머, 왜 떨어지지? 수상한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경기 올라갈 때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이에요.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요. 그렇죠. 경기 올라가 도와요. 그렇죠? 경기 올라가요. 그죠? 경기 떨어져요. 맞죠? 후퇴랑 하향시장. 왜 떨어지지? 세월이 수상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매수자 중시 상한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인문제 나와서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도와, 수상.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산별 특징이었습니다. 자, 잡으러 가시죠. 자,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회복, 상향, 자르고, 후퇴, 하향 국면에 경기가 있다. 4개의 국면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닌 별도의 특유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시고 쭉쭉 넘어오세요. 여기서 정리할 게 아니야. 쭉쭉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별표 해주세요. 됐죠? 자, 확장 국면이에요. 경기가 좋아지겠죠? 경기가 좋아지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확장 국면 맞죠? 두 가지예요. 회복 시장과 무슨 시장? 상향 시장이었던 거예요. 회상 아시겠죠? 옛날이 좋았어 그러면서 회상. 자, 잘 보세요. 회복 시장은 매수인이 중요하다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매도인이 중시로 바뀌는 거다라는 겁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기준이 되거나 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경기 올라가네요. 도와요, 안 도와요? 도하. 아시겠죠? 도하. 됐죠? 상향시장이에요. 경기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네요. 역시 도와요, 안 도와요? 도하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냥 저한테 들으시면 문제를 보고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도와, 안 도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축 국면입니다. 경기가 떨어지네요. 그죠? 경기가 나빠지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나빠지는 시장입니다. 후퇴와 하향시장. 됐죠? 떨어지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인이 중요했다가 누구로? 매수인 중시 시장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상한선이 됩니다라는 겁니다. 하향시장 역시 뭐다? 매수인 중요하고요.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사례 가격의 상한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4개가 뭐예요? 사국면이 되는 거예요. 됐죠? 사국면 4개. 그렇죠? 경기가 회복되네요. 상향하네요. 후퇴하네요. 하향되네요. 이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경기가 올라갈 때는 도하 하시면 되겠고 경기가 떨어질 때는 수상하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것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밥이 바로 보인다니까. 됐죠? 저도 오늘 이거 정장 입고 왔어요. 좀 어색해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게 잘 안 입고 오는데 오늘 좀 어색하네요. 자, 안정시장입니다. 이 안정시장이 최근에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으로서 불황에 강한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도심지 점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도심지에 가보면은 왜 코너집에 꼭 보면은 한 2평, 3평 남짓의 라면집 이런 거 있죠? 분식집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런 것들을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고 위치가 좋아요. 맞죠? 코너에 있으니까, 그죠? 양면 도출이니까 규모가 작아요.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을 다 안정시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최근의 트렌드는 배달하기 좋은 곳이 트렌드예요. 아세요? 그 배달의 민족 1.5km까지는 배달료가 좀 싸요. 아세요? 그래서 지도에서 가게를 찍고 1.5km까지 쫙 넓힐 수 있어, 반경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혹시나 상가를 중개할 일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배달하실 때 여기 1.5km 내에 들어오는 유동인구랑 배달인구, 그리고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연령대를 분석해서 브리핑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안정시장이 좀 트렌드가 바뀌는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가벼운 상승이나 안정. 과거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요걸 한번 체크해주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안정시장은 신뢰할 수 없대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다. 라는 거 체크해주시고요. 부동산 경기순환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왜? 사국면이 아니니까. 근데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복습 시대는 이 표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경기가 올라갈 때는 도하, 경기가 떨어질 때는 수상한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미집이론 넘어옵시다. 거미집이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32, 34회에 나왔어. 잘 보세요. 앞에는 홀수회에 계속 나왔어요. 우리 홀수회예요, 짝수회예요? 짝수회. 36회죠. 그래서 패턴이 바뀌었어, 지금.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거 분석해서 올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미집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거미집이론.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거미집이론은 공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 나온 거라고? 공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자, 잠깐만 적어보세요. 자, 잘 보세요. 공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제품들은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해요. 언제 그 소식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냐면요. 한 11월 달쯤 돼서 김장이 오기 전쯤에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시장에서 배추값이 폭등했습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 늘 우리는 배추값을 예측 못하는 거예요? 날씨를 예측하기 못하기 때문에 작황이 늘 안 좋아서 그래요? 작황이 안 좋으면 많이 심으면 되지. 죽어라 하고 많이 심으면 되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일부 맞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김장 시즌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김장 시작하죠. 근데 배추에 대한 공급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언제나 우리는 작년에 배추가 많이 팔렸으니까는 내년에도 많이 팔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심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배추값이 폭락해버리죠.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우리 2년 전, 3년 전쯤에 코로나 때 집값이 엄청 올랐죠? 맞아요? 건설업자들은 신이 났어요. 그때 그걸 보고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거지.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었던 거죠. 지금 어때요? 폭락했죠. 공급이 넘쳐나죠. 그 얘기를 다룬 것이 거미집이론이에요. 잘 보세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요거 보세요. 수요는 여러분들 가격이 싸거나 혹은 인기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집값 호응할 수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집이 너무 사고 싶어. 신규 주택 주세요 하면은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뭐라고 얘기해요? 2년 뒤에 오세요, 3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세요. 공급량의 경우에는 즉각 반응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이 적응하자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거미집이론의 기본 가정입니다. 요거예요. 수요는 즉각 반응, 공급은 시차를 두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3번에 별표해 주셔야 돼요. 3번의 별표. 신규 주택이거나 혹은 농산물 같은 경우. 즉 무슨 말이냐? 생산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화들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화들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세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넘어오세요. 요약만 보면 돼. 자, 요약만 보면 돼요. 자, 거미집이론의 요약은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가를 보는 거다라는 건데, 이거 됐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만 보시면 돼요. 거미 종류의 종류 여기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자, 요 표를 잠깐 보고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수렴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는 구조예요. 균형을 찾아가는 구조예요.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격이 계속 밖으로 벗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렴은 가격을 찾아가는, 균형을 찾아가는 안정형이고요. 발산은 가격에서 자꾸 멀어지는 이탈형, 즉 뭐다? 불안정형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출지문에서는 이렇게만 나와요. 요거 다 풀어드릴 테니까 잠깐만 저 보세요. 자, 거미집이론은 수요는 즉각 반응하지만 공급은 시간을 두고 반응한다라는 것 때문에 생긴 이론이에요. 생긴 이론인데 우리 거미집이론 딱 나왔어요. 모발 말고 뭐 해야 되죠? 수발 해야 되죠. 수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첫 번째는 수렴형이고요. 두 번째는 발산형이에요. 역시 세 번째도 수렴형이고 네 번째는 발산형이에요. 자, 수렴되는 경우가 균형을 찾아가는 경우죠. 위에 거 두 가지는 탄력성을 가지고 볼 거예요. 탄력성으로 크기 비교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두 개 비교할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비교했더니 무엇을 가지고? 탄력성을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수렴형이 되려면 수요가 커야 돼요? 공급이 커야 돼요? 수요가 커야 돼요? 공급이 커야 돼요? 수요가 커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탄력성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봐봐. 탄력성 혹은 기울기,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됐죠? 됐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탄, 수. 됐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성 측면에서 크면 무슨 형? 수렴형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잘 하나 들어두세요. 자, 두 번째는 발산형이니까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럼 탄력성이라는 관점에서 수요여야 돼요? 공급이어야 돼요? 공급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 해주시면 됩니다. 공급. 맞죠? 공탄, 발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밑에는 기울기로 비교할 겁니다. 기울기로 비교할 겁니다. 기울기로 비교하는데 기울기 역시 수요와 공급을 무엇 기준으로? 기울기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되겠죠. 무엇이 커야 돼요? 수렴되려면? 공급. 맞죠? 뭐다? 공급. 기억나세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봐. 이게 어렵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찾아왔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 탄 물.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됐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말고, 물에 물 탄 듯, 뭐? 수탄, 수. 수렴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물에 물 탄 듯,
수탄, 수. 됐죠? 두 번째, 공기와 뭐? 물. 됐죠? 술에 술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수렴형 잘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말고 계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오신 분 되게 당황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말하면서. 자, 잘 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수요에 기울기 크면 수기, 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 구하는 문제는 잠깐만 됐고요.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자, 기울기를 P와 Q 두 개 보고 구하는 거죠. 맞아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고. 귀엽게 구한다고. 귀엽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귀엽게 구한다고. 위에 뭐 온다고? q 이렇게 온다고. 아시겠죠? Q 앞에 있는 숫자 오고요. 무슨 나온다?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눠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탄력성은 반대죠? 반대죠? 탄력성은 뭐? P 앞에 있는 숫자 나누기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이 기울기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 거미집 이론의 가장 정통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공기와 물이 나왔고 얘는 뭐다? 물에 물 탄 듯 나왔다. 됐죠? 그래서 수렴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거 아니면 다 발산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했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풀린다고,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싶을 거예요. 이쪽 와보세요. 자, 크면 체크, 보다 크면 체크. 자, 수요의 탄력성이 절대값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이렇게 체크.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죠? 맞죠? 자, 글자를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절대값보다 크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커요? 수요가 크죠? 무엇으로 구하는 거예요? 탄력성. 물에 물 탄 듯 뒤에 무슨 형? 수렴형. 끝. 됐잖아. 이 지문을 읽고 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보다 크면 어디가 큰데? 얘가 크다. 맞죠? 물에 물 탄 듯 수, 탄, 뒤에 뭐? 수.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2번입니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보다 크대요. 어디가 크다고요? 수요의 기울기가 크다고요. 공기수 아니네요. 맞죠? 수, 기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발산형.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탄력성 가지고 막 거미집 이렇게 막 그리고 막 난리 나요. 아시겠죠? 우리 뭐만?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수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발산이겠지. 됐죠? 자, 이쪽 와보세요. 봐봐. 수의 탄력성이 1.1, 공급의 탄력성이 0.9.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수탄이 크죠? 수탄, 수. 끝. 됐죠? 자, 수의 탄력성이 0.9, 공급 탄력성이 1.3. 어디가 커요? 공탄이 크네요. 공탄 나오면 뒤에 뭐? 발. 됐죠? 자, 4번. 어머, 기울기로 구하는 거네. 맞죠? 마이너스 필요 없죠? 크기만 보면 돼요. 크기만. 0.3과 0.7. 맞죠? 0.3이 커요? 0.7이 커요? 0.7. 공기 나왔네요.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물 나와야 되겠지.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공기와 물, 공기수. 됐죠? 이걸 이렇게 빨리 푼 사람 저밖에 없어요. 됐죠? 자, 이쪽 와보세요. 어머, 0.5, 0.5. 숫자만 보면 되죠? 숫자만 보면 되죠? 부호 필요 없죠? 똑같죠? 그러면 수렴도 아니고 발산도 아니다. 무슨 형? 순, 환, 형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5번과 6번이 심하니까 이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하나만 체크. QD 하나만 체크. QS 하나만 체크 해주세요. 자, 5번 먼저 풀게요.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 자, 5번 지문은 P를 위에 올리는 게 편하겠어요? Q를 위에 올리는 게 편하겠어요? 첫 번째 거, 요거. 뭘 올릴까요?
기큐를 올릴까요? 기큐로 풀까요? 탄피로 풀까요? 기큐로 풀어볼까요? 자, 기울기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기울기로 풀어볼게요. 자, QD니까는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D. 수요. 맞죠? 자, 그러면 수요의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큐 하시면 되죠? 자, Q 앞에 얼마 있어요? 1. P 앞에 얼마? 2 있어요. 됐죠? 자, QS 나왔죠? 공급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죠? 공급의 기울기. 맞아요? Q 앞에 얼마? 4. P 앞에 얼마? 3. 2분의 1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죄송해요. 4분의 3이 크죠? 맞아요? 4분의 3이 크죠?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가 크네요? 됐어요, 지금? 기울기 어떻게 구했는데?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를 구했죠? 됐죠? 됐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눈빛이 안 좋아. 눈빛이 날 잡아먹을 것 같아. 씨,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게 수요예요. QD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요게 공급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D는 디맨드를 얘기하는 거라서 수요를 QD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요? S는 supply라고 얘기를 해서 QS라고 해서 공급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QD라고 나왔으니까 얘네마다 수요를 얘기하는 거겠죠.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는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2. Q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 맞죠? 공급은 QS로 나왔죠?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3. Q 앞에 있는 숫자 얼마? 4. 그러니까 기울기는 Q 앞에 있는 숫자를 위에 두라고. 기큐! 어떻게? 귀엽게. 2번 하면 안 돼요. 2번은 저 뒤에 가면 할 거예요. 운이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기큐! 하는 거예요. 위에 뭐? Q. 밑에 뭐? P. 아시겠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다 공급이 크죠? 이거 1.33 얼마 나오겠네요. 그죠? 얘는 0.5고요. 어디가 크다? 공급의 기울기가 크다. 공기.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물 나와야 되네요. 맞아요? 수 나오네요. 됐죠? 요거 뒤에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6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뒤에 건 수렴형이라서 따로, 순환형이라서 따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6번은 탄력성을 풀게요, 이제. 오케이? 자, 탄력성은 반대예요.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탄피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QD 나왔죠? 맞아요? 수요겠네요. 1분의 1이네요. 볼 필요 없죠? 얼마? 1. 됐어요? 오케이? 자, 공급이에요. 공급 구하니까는 P 위에 올려야 되겠죠? 얼마? 2분의 1이네요. 됐죠? 수탄 나왔네요. 1이 크죠? 0.5보다. 맞아요? 수탄 나왔어요.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수탄 수렴형으로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요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잡아내실 때 무엇을 하나 기억하셔야 된다? 기울기는 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탄력성은 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 요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문제, 탄력성 문제가 거미집이론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잠깐만. 자, 요약 정리. 자, 요약 정리 한번 하고 잠깐 볼게요. 자, 우리 지금 방금 2개 봤어요. 2 문제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자, 경기순환. 몇 공면? 4공면. 맞죠? 자,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이에요. 경기 좋죠? 누구 중시? 매, 도, 자, 중시하는 시장.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에요? 상한선이에요? 하한선. 요거 기억나셔야 돼요. 하한선. 됐죠? 자, 경기 떨어지기 하겠어요. 후퇴시장과 무슨 시장? 하향시장. 누가 중요해요? 사는 사람의 수, 차가 중요해요. 한 달 전 가격, 과거 사례 가격은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죠. 상한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올라갈 때는 도하, 경기가 떨어질 때는 어머나 수상한데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앞에 오셔서 요거는 탄력성으로 풀면은 수탄, 수. 맞죠? 반대는 공탄, 발. 물에 물 탄 듯 수탄수.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탄수. 어머, 물에 물 탄 듯 답 체크. 딱 넘어가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하지만 어렵게 물어본다면 탄력성까지 구해서 풀게 하겠죠. 됐어요? 탄, 피, 기, 큐니까요. 됐죠? 자, 공기는 물. 맞죠? 수기는 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두 개 중에 한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문제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25회 됐고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쭉 넘어오셔가지고 129페이지로 잠깐 넘어와 보세요. 129페이지 4번 문제 129페이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모형 형태를 골라라 라고 나왔죠.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달려들기 전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어머, 수, 발 문제네. 탄력성 기준으로 수탄, 수, 공탄, 발. 기울기 문제네. 공기, 수, 수기, 발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여러분들 A 주택시장 요거 이제 감이 와야 돼요. P를 위로 올려서 풀까요? P를 밑으로 내릴까요? P를 위로 올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맞죠? 왜요? QD가 뭐죠? 수요죠. P 위로 올려볼게요. 1분의 1이네요. 보이죠? 뭘로 푼 거예요? 탄력성으로요. 왜? P를 위에 올렸으니까. 됐죠? 따라와야 돼요, 지금. 요건 공급이죠. 1분의 4. 이게 뭐다? 4죠. 공급이 커요? 수요가 커요? 공급이 크죠. 뭘로 풀었어요? 탄력성. 맞죠? 어디가 크다고요? 공급이 크다고요. 공, 탄, 발.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자, 이제 풀어봅시다. 이거 P를 위에 올릴까요? Q를 위에 올릴까요? 당연하죠. 왜 P를 올리냐고요? P가 분수니까. 맞죠? 오다 분모는 다 1이니까. 됐죠? D니까 수요겠네요. 탄력성 얼마? 2. 공급이네요. 탄력성 얼마? 2분의 1. 맞아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탄력성을 풀었죠? 그래서 뭐다? 수, 탄, 물에 물 탄 듯. 수탄, 수.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개론쌤은 많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따라와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혹시나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대신에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가라? 탄력성은 P를 위에 올리는 거다. 기울기는 어떻게? Q를 위에 올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의견을 잠깐 추가할게요. 원래 거미집 이론의 문제의 정통성은 기울기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의 모양을 기울기로 풀잖아요. 그럼 분모가 더러워져요. 분모가 2분의 1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속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탄력성으로 풀어봤던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지금?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이쪽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건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자, 교수님, 저는 그래도 기울기로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오시죠. 기울기나 풀고 잠깐 쉴게요. 자, 기울기로 풀게요. 기울기 풀게요. 요거 수요고, 요거 공급이죠.
맞아요? 기울기는 Q를 위에 올리면 되죠? 요거 얼마? 2분의 1. 됐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더럽다고. 맞죠? 그럼 2분의 1분의 1이니까 요거 얼마 되는 거예요? 2예요. 2에 돼요, 지금? 2. 자, 여기 2 안 되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분의 1 지울게요. 자, 2분의 1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0.5죠. 0.5분의 1이잖아.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2분의 1이 커요? 2가 커요? 2가 크죠? 공, 기, 수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울기로 풀면 숫자가 더러워져요. 분모가 깔끔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출제위원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기울기로 풀어서 분모의 숫자가 소수로 0.5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려라 라는 의도로 낸 거예요. 우린 그때 얼른 눈치 채고 탄력성으로 풀겠다. 물에 물 탄 듯 뭐라고? 수탄, 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1교시 했던 거는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경기변동, 두 번째는 거미집 이론. 아시겠죠? 경기변동 나오면 좀 고맙고 거미집 이론 나오면은 그냥 계산하기 쉬우면은 편한데 크기만 보고 우리 QS는 4P 플러스 30 이렇게 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더러워진다, 어려워진다, 난이도가 올라간다 기억하시고요. 탄력성은 위에 뭐? P, 기울기는 뭐? Q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시작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